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49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그림과 같은 부품과 같이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 CoKR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도면 관리의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설정해서 도면 설정하는 것과 시트에서 기본 경계 ISO를 삭제하고 도면 자원에서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 그리고 수험자 정보 작성하는 것은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작성된 도면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어 두고 설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면 우리가 단면선이 AA 계단 단면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면도 부분을 가장 먼저 배치하여야 하고, 평면도를 배치한 다음 이 단면선을 이용해서 정면도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이 보조뷰, 뷰 B 부분을 배치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등각수상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따로 뷰 배치의 기본을 선택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면도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뷰 배치의 기준뷰를 선택하고, 자, 평면도 뷰큐브에서 뷰큐브를 적절히 회전해서 평면도 위치로 도면을 가져다 두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해 보았더니, 자, 이 부분 평면도에서 이 돌출된 이 윗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다시 한번 클릭하고, 자,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못갖기 했던 경계선들이 가는 실선으로 추가로 표시가 되는데, 이쪽 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가시성을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가시성을 해제해 주고, 이 부분만 추가로 도면처럼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선 두 군데를 모두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 위에서 클릭한 다음 특성에 가서 선 가중치, 선의 굵기를 0.5mm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평면도에서 단면을 이용해서 정면도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먼저 선택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단면, 뷰 배치의 단면 뷰를 선택하고 단면도를 선택하고 평면도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 조절점 파란 점에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에서부터 약간 왼쪽으로 선을 이동한 다음, 자, 그리고 수평하게 옆으로 평행하게 보내주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은 이 원에 가져다 대면 원의 중심이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 점을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속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면도 방향으로 도면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도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보면 밑에 단면 A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AA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옮기고 더블 클릭해서 뒤에 있는 축척은 딜리트하고,
커서를 제일 앞으로 옮긴 다음에 단면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면 AA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 바로 우리 계단 단면도를 작성할 때는 항상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경계선, 꺾이는 경계선은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이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은 우리가 높이는 다르지만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은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 위에서 가시성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뷰를 작성하겠습니다. 보조뷰는 정면도에서부터 작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선택해 놓고 뷰 배치 메뉴에서 보조뷰를 선택합니다. 자, 보조뷰 대화 상태가 나타나면 경사선은 이 면과 평행한 경사선 이 면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면에 있는 선을 하나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45도로 대각선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도면뷰가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는 머리 부분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고 문자비는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쪽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B1대1은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영어로 축척은 딜리트 하시고 드래그해서 딜리트하고 영어로 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필요 없는 선들은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선 위에서 우클릭하고 가시성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등각수상도 배치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기준을 클릭하고 홈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홈뷰를 클릭하고 등각수상도 위치에 도면을 배치하고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도면 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다 해칭은 다 처리되어 있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중심 작업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평면도에 있는 중심부터 보면 원의 중심 표식이 네 군데가 표시되어 있고 큰 원에 대한 중심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심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 배치에 주석으로 갑니다. 주석 메뉴에서 중심 표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중심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원에도 클릭을 해서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ESC 한번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은 클릭해 보면 절단선과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왼쪽으로 중심으로 조절점을 이동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모양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면도에 중심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정면도는 먼저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 원 부분들의 중심선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선에 중심을 표시해주고 중심선을 연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일자중심선이나 중심선 이등분을 통해서 중간점을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해서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면
중심선이 표시가 됩니다. 아니면 중심선 이등분을 하려면 이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시면 중심선 이등분으로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뷰에 있는 중심선은 중심 표식으로 두 군데를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중심선 두 군데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해칭을 다 입력을 했고 그 중심선을 다 입력했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정면도 부분인데, 자, 정면도 부분에서 이쪽 부분이 지금 직선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보면 사실 이렇게 투영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이기는 합니다. 얘를 45도로 입력해 대각선으로 클릭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이 같은 높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맞는데 도면과 같이 똑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은 선은 가시성을 해제해 줍니다.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가시성으로 해제하고 스케치로 이 부분들을 직선으로 스케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클릭해주고 메뉴에서 뷰 배치에서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끝점에 정확하게 맞춰야 하므로 형상 투영을 선택하고 이 선들을 드래그해서 투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에 있는 직선을 이용하고 이 끝점과 끝점들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외형선 굵기여야 하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한 다음 자, 선 가중치를 0.5mm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도면과 같이 작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에 다음으로 차례대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평면도의 치수입니다. 평면도의 치수는 길이가 38, 51, 38, 50, 그 다음에 2 곱하기 R5, 그 다음 4 곱하기 파이 6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평면도 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뷰 배치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자, 먼저 중심과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면 38mm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 선과 이쪽 선을 클릭해주면 51mm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이쪽 중심선과 이쪽 중심선을 클릭하면 38mm 입력할 수 있고 다시 이쪽 선과 이쪽 선을 클릭하면 50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2 곱하기 R5 지시선 텍스트로 입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중심선 치수를 입력한 다음에 선 모양을 꺾은 모양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시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수값이 2 곱하기 R5입니다. 그래서 지시선 텍스트 옆에 있는 지시선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조절점, 특성점을 피해서 화살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60도 정도로 뽑아내는데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자, 세 번째 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까지만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계속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치수값을 2 곱하기를 써야 되는데 곱하기 특수문자가 이 부분에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우리 키보드에서 우리 자음 디귿과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7번에 곱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R5라고 입력합니다. R5mm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 입력하면 이 지시선이 착지선 옆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하는 방법은 우리 화면 표시에 주 및 지시선에 보면 옵션이 첫 번째 중심선에서 착지선 위 전체 이것으로 변경해주면 이러한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 치수가 되겠습니다. 이 치수는 그냥 치수를 가지고 입력한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4 곱하기 파이 6인데 지시선 텍스트로는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이런 형태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수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치하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화살촉은 저절로 지금 내부가 작기 때문에 화살표가 바깥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치수 입력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커서를 앞쪽으로 보내고 구멍이 4개 있으므로 4-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도면에서는 대신에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귿과 한자키를 입력해서 곱하기로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 치수를 이제 수평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 위에서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치수 스타일 편집은 모든 치수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및 지시선에 가서 치수 형태를 수평으로 바꿔주고 치수선의 위치를 문자 위치를 착지선 위 전체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텍스트로 갑니다. 텍스트 탭으로 가면 지금 지름이었으니까 지름 탭에서 표시 상태를 수평으로 주고 착지선 위 전체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 주 및 지시선은 아까 우리 지시선 텍스트에서 할 때 작업하는 것이고 우리 치수 문자의 위치를 변경할 때는 텍스트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4 곱하기 파이 6이라고 치수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에 있는 치수들이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면도에 보시면 중간에 수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선이 있어야 하므로 정면도에도 수문선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면도에는 수문선이 없고 평면도에만 수문선이 이렇게 구멍이 작성된 부분에 나타나야 하므로 평면도를 더블 클릭한 다음 스타일 옆에 밑에 보시면 은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선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수문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시성으로 잘 우클릭해서 가시성으로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복잡하게 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시성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가시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가시성을 해제해 주시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수문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의 치수들이 모두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뷰에 있는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보조뷰에 있는 치수는 24, 13, 20, 40 치수 2 곱하기 R13입니다. 그래서 치수
주석에서 치수 메뉴를 선택하고, 자, 먼저 이쪽이 치수입니다. 클릭하고, 클릭하면 24mm가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면 13mm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치수, 중심선과 이쪽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20mm가 되고, 다시 이쪽 선과 이쪽 선을 클릭해 보면, 자, 이때 이제 치수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도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정면도로 스케치할 때 이 경사선의 치수 40으로 이 경사선을 그린 것이 아니라 87.6으로 이 아래쪽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아마 도면에 아마 출제하신 분이 아마 좀 오류를 낸 것 같은데 이 길이가 그래서 42m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선을 가시성으로 해제하기 전에 스케치로 먼저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수들을 먼저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을 선택해서 이 선을 투영해 줍니다. 선들을 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으로 이 선에서부터 이쪽 선까지 직각인 형태로 선을 작성해 주고 그 다음 치수 메뉴로 42mm였으니까 이쪽으로 2mm가 되도록 치수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간 다음 이 부분의 선의 가시성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삭제가 되는데 한꺼번에 삭제돼야 되므로 이 부분까지 가시성을 꺼줍니다. 그래서 이 선 하나만 먼저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선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 선에서부터 선을 다시 또 그릴 수 이어서 형상 투영을 하지 않고도 이 선에서부터 이쪽 끝점까지 다시 선을 스케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케치하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고, 자, 선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 특성을 선택하고 선의 가중치를 0.5mm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석의 치수를 선택하고, 자, 아까 치수, 이 치수는 그대로 24mm고, 그 다음 선과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하면 13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과 이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경사치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선과 특성점을 찍지 마시고 선을 클릭하시고 이쪽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경사치수로 40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치수가 입력되었고 다음 이 부분도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기 때문에 지시선 텍스트가 아니라 치수를 입력하고 반지름 치수를 입력한 다음 모양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에서 이 선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치수 유형을 옵션을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 다음 치수 문자 앞에 2와 곱하기 디귿 한자키를 입력해서 곱하기를 입력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치수 위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텍스트 탭으로 이동하고 이번에는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반지름의 형태를 수평 형태로 바꿔주고 착지선 위 전체로 변경한 다음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위치를 이동해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복잡한 치수들이 많이 있는
정면도 부분을 스케치 치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치수 파이 40과 파이 34H 7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이 부분입니다. 클릭한 다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이 형태가 잘라지지 않았다면 한꺼번에도 이렇게 가져오면, 선을 클릭해서 가져오면 파이 34로 바로 입력되기도 합니다. 자, 파이 34 원통인 물체는 지름으로 치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파이 34H7 입력해주고, 자, 다음에는 이게 이제 하나로 객체로 된 선이 아니기 때문에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40이 입력이 되면 이때 앞에다가 파이 기호를 아래쪽에 있는 파이 기호 쓰겠습니다. 지름 기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른쪽에 있는 4 곱하기 파이 10 치수입니다. 자,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고 옆으로 이동하고 자, 앞쪽에 4와 그 다음 디귿 한자 7번 그 다음 파이 기호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한번 누른 다음에 치수 문자를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도면과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치수선을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17mm 치수입니다. 위에서부터 중심까지 17mm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34, 위에서부터 40입니다. 17, 34, 40, 60mm 치수입니다. 자, 치수 선택하고 자, 끝점 이 위에서부터 중심선의 끝점까지 17mm입니다. 그 다음 끝점에서부터 자, 이 끝점까지가 34mm. 그 다음 끝점에서부터 바닥까지가 40mm. 그리고 끝점에서부터 이쪽 끝점까지가 60mm가 됩니다. 사실 정밀도 및 공차에서 아마 이 부분을 1차 단위를 좀 더 정밀하게 바꿔보면 60.327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소수점을 없애면 60mm로 이렇게 치수가 입력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치수는 이 직선 치수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 치수 우리가 처음 할 때 참고 치수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두 번째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87.6으로 입력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참고 치수이므로 가로를 앞뒤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각도 치수입니다. 각도와 목각기 만지름 R 3mm입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호 부분을 클릭하면 R 3mm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선과 선을 클릭해서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치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6,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파이 14H7, 파이 20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치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는 경사치수이므로 이 끝점보다는 선의 끝부분을 클릭하고 아래쪽 부분에 선의 끝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경사치수로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 아래쪽 선과 위쪽에 경사선을 클릭해주면 12mm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면 2 곱하기 파이 14H7입니다. 자, 클릭. 이 부분도 아마 지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 형태이기 때문에 클릭하면 아마 파이 14로 바로 작업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주고 자, 커서 앞에다가 2와 디귿 한자 7번 곱하기 파이는 붙여 있으니까 뒤쪽에 H7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런데 치수 문자가 너무 영역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치수 문자를 드래그 해주고 자, 화살표 화면 가운데 있는 텍스트 편집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역을 잡은 다음에 글씨 크기를 2.5mm 정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해 보아도 파이 14는 가져왔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치수값을 숨기게 하고 그냥 처음부터 텍스트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디귿 한자키 7번 2 곱하기 자 파이 아래쪽에 있는 파이 기호 가져오고 14 H 7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역을 선택하고 치수 편집기로 와서 치수 높이를 2.5 정도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 14도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치수 선택하고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을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20mm, 파이 20mm 치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격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치수선의 간격을 좀 더 늘려서 간격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 치수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들을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 기호들은 도면에서 여기 X 두 군데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면을 선택하고 이 부분에서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자, X가 저절로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X를 써주시면 이 부분에 써주시면 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SC 누른 다음 이 조절점들을 좀 더 조절해서 위치들을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40mm 치수 쪽에 곡면 기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 X가 되어 있으면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텀 기호가 됩니다. 데이텀 기호 A, B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텀 기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A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ESC를 클릭한 다음 조절점을 이동해서 이렇게 위치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험 때는 이게 아마 사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벤터에서는 이게 사선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식별자 기호를 딜리트한 다음 B로 바꿔줍니다. 대문자 B로 바꿔주고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조절점을 세로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선을 위로 이렇게 끝점에 맞춰서 이러한 형태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시험 때는 이 부분이 사선으로 이렇게 B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인벤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형상공차 부분입니다. 형상공차 부분은 이쪽에 직각에 0.009A, 오른쪽에 0.009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공차 선택하시고 위치가 이 선이 아니라 이 화살표의 끝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수평의 상태로 옆으로 가져옵니다. 수평을 잘 맞추시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계속. 자, 기호는 직각 기호이고 공차값은 0.009입니다. 변경해 주시고 데이텀은 식별자 기호가 A가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절점을 잘 이동해서 수평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각 0.009A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쪽에 파이 14H7의 형상공차입니다. 클릭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사선으로 가지고 오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계속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직각 0.009 이번에는 데이터 문자가 B가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클릭합니다. 자, 이 부분도 사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인벤터에서는 이렇게 수평으로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모든 치수들이 입력이 완료되었고 기호들도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자, 빠진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소와 위에 있는 숫자 거칠기 기호 표시들을 다시 한번 입력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주소 또시 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2 그 다음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되기 C 0.2 라는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은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이용하고 영역을 클릭한 다음 정렬을 왼쪽 정렬로 바꿔주고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키보드로 빨리 치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는 보통 3.5 정도 되고 주소만 포인트를 좀 크게 5 정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2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는 특수기호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공차 0.01 플러스 마이너스 0.1 컴마 일반 못되기 C 0.2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위치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문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1과 거칠기 기호 WX입니다. 자, 텍스트를 이용해서 클릭해주고
숫자 1은 이응과 한자 키를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펼쳐보면 숫자 1번입니다. 자, 크기를 드래그해서 한 7포인트 정도로 바꿔주고 띄어쓰기 해주고 괄호.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정한 위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거칠기 기호 공면에서 첫 번째 기호는 우클릭 계속. 자, 기본으로 X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W가 되겠습니다. W, 그 다음 우클릭 계속. W를 이번에 삭제하고 X로 변경합니다. WX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면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너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조금 이동해 왔습니다. 자, 문자도 이동하면 거칠 기호들도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채워진 상태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면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 이름을 과제 42번 2D 도면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선 색상을 변경하시고 최종 저장한 다음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49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